네, 반갑습니다. 10분 동안 잘 쉬고 오셨나요? 저도 10분 동안 엄청 후회하면서 왔어요. 역시 대본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인식 부분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조금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덧붙이자면 이 사회문제 탐구라는 교과목을 배우면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눈을 길러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을. 그러한 안목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인 민감성을 기른다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민감성.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 게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사회문제 탐구 과목 자체 특성상 그래서 자율적인 활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에 이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그 문제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 현상은 그럼 뭐고 사회 문제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대본은 없지만 원테이크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진 중 무엇이 사회 현상일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모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뭉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요, 사회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왼쪽은요, 저 일본의 화산이 폭발한 사진이에요. 폭발한 사진이에요. 저기 화산이 폭발한 사진이라서 저거는 자연 현상이고요. 오른쪽은요, 의정부 2015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건물에 화재가 일어난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에요. 그럼 대략 그럼 화산과 건물 이렇게 자연현상, 사현상 이렇게 구분되는 건지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현상과 사현상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자연현상은요, 아까 그 화산 폭발처럼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는 지진, 태풍, 신체 노화, 이제 선생님 이렇게 뭐 늙어가죠. 선생님도 1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또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거, 태풍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지진 일어나 해가지고 지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늙어 해가지고 늙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도랑 무관하게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또 하나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물건. 선생님 모니터 앞에 물통이 있는데 여러분도 옆에 있는 물건 하나 들어보세요. 자, 물건을 떨어뜨려 보세요. 손을 놔보세요. 공중에 든 채로. 자, 어떻게 되나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었으면 다시 공중에서 손을 놔보세요. 떨어지죠. 계속 떨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건을 들고 공중에서 손을 놓을게요. 떨어집니다. 땅으로 떨어져요. 이것은 중력이에요.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나는 이렇게 공중에서 멈춰봐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물통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것들, 이 중력 이런 게 자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사회 현상은 뭐냐?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나의 의지나 의도가 들어간 모든 현상은 사회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 지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뵈가지고 그 다음에 절하고 용돈 받고, 그 다음에 그날 맛있는 음식 먹고 하호 한가위 보내고 이런 것들 다 인위적인 사회 현상이고요. 정상회담, 대통령, 그 각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회의하고 이런 것들 사회 현상이고요. 아까 봤던 사진이었던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사회 현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사회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럼 자연 현상의 특징을 볼게요. 아까 중력 볼게요. 자, 어떤 물체는 더 선생님이 중력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한번 그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도 더듬어 볼게요. 자, 중력은요 만유인력 법칙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질량이 큰 거에 끌리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더 무겁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든 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게 이 중력인데, 이것은 이러한 관계, 물통을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이 인과관계는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에 어딜 가도요, 이 모든 물통은요, 공중에서 손을 놔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필연성, 확실성이라고 불려요. 또 법칙 발견도 용이해요. 어딜 가나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하면 앞으로 쏠리는 것처럼 그러한 법칙이 발견이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물통을 공중에서 놓아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 발견도 용이하고 예측도 가능하다. 예측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게 자연현상의 특징이에요. 또 보편성은 뭐냐면요, 조건만 같다면, 조건이 일치한다면 어디서다 반드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보편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조건만 같으면 항상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 그게 보편성입니다. 또요, 몰가치성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혹은 홍수가 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쁜 지진, 저 좋은 지진, 저 예쁜 지진, 못생긴 지진, 이런 가치가 포함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중력이 발생했다, 물건이 떨어졌다, 그냥 이렇게 사실의 측면에서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배제되어 있다. 저희 몰자는 침몰하다 할 때 그 몰자는 똑같아요. 빠질 몰.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 법칙이자 사실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자연현상의 특징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반드시 일어나면서 어딜 가나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조건만 같다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라서 보편성을 가진다. 또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몰 가치성을 갖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사회현상은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있어요. 있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물건을 들어서 떨어뜨려 손을 놔보라고 방금 말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이것을 한 학생이 있고요, 그냥 듣고만 있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예외입니다. 약간 억지 같다고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비싼 물건, 우리 경제학적으로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안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만원으로 떡볶이를 3인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인분, 1인분, 심지어 1인분도 못 먹게 되는 떡볶이가 1인분에 3,000원에서 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떡볶이를 먹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비싼 떡볶이를 먹으면서 내가 남들과 달라,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이거 분명히 품질은 같은데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 그런 과시 소비 성향이라든가, 혹은 사재기, 너무 비싸, 라면 값이 2배, 3배, 4배 올라갔지만 내가 지금 이 전쟁이 날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사야 돼, 사재기를 한다거나, 그런 예외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현상은요,
필연성,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성, 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성, 그리고 확률성이란 말 씁니다. 여기 펜이 없어가지고 확률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현상은요 100%란 존재하잖아요. 100%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보편성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에서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양상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수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특수성이 매우 중요해요. 대표적인 거는요 혼인이 있어요. 혼인.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제도. 혼인제도. 자, 어느 나라를 가도 결혼제도는 있어요.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건 남녀 간의 혼인만 인정하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그냥 사람 간의 혼인을 인정해요. 이게 동성 결혼을 허용해 주는 거죠. 또요, 우리나라는요, 꼭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만나야 혼인이 돼요. 그런데 인도는 일부 다처제 국가예요. 남편이 하나인데 여자가 여럿이에요. 또 저기 에스키모인들은요. 겨우 그 추운 지역에 나갔다가 남편이 나갔다가 사냥에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일처다부제가 발달합니다. 아내는 집을 지키고요. 그 여러 남편들이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아내를 한 명에 남편이 여럿인 거죠. 그렇게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하나에 여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결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이라는 제도는 어느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별로 그 혼인 제도의 양상,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관습적인 거나 그러한 그 문화적인 게 포함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마다, 사회 구성원마다 그 특수한 현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마다의 고유한 성질을 사회 구성원들만 갖게 되는 그 사회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편성과 특성을 사회현상은 동시에 갖는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회현상은요 가치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홍수가 나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홍수를 하기 위해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방을 설치한다거나 댐을 건설했는데 그 댐이 부실 공사였어. 그래서 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해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홍수를 욕할 수 없어요. 왜 비가 저렇게 많이 내려? 저 강수량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하늘이 노하셨어 하면서 하늘을 탓할 순 없을 거예요. 그건 되게 비과학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재로 일어난 부실공사 때문에 그래 하면 그 부실공사를 하게 된 인간을 탓할 수 있겠죠. 저러면 안 되지. 저런 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가치 함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존재법칙이 아닌 당위법칙이 있다는데요. 당위법칙은요. 개연성에 의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위성이란 건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존재법칙은 반드시 뭐뭐 한다. 이런 뜻이라면 당위법칙은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였어요. 자,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사회현상 중에서 사회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만나서 뭐 대화 나누고 이런 것도 다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순히 대화 나누는 건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어떤 범죄를 야기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사회 문제는 뭐냐?
사회 문제는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 나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조건이나 상태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회 구성원 다수라고 했는데요. 다수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순히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수가 많이 인식해다. 여러 명의 사람, 100만 명이 인식하면 사회 문제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될 때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영향이 크게 미쳐질 만한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수자 차별 문제. 소수자 차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요.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전체 인구에 따지면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장애인 문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장애인을 차별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 요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 문제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구성 다수가 인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다수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해야 돼요. 어떤 사회 현상이더라도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가 없다면 이건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바꾸어낼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 제도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인식이 됐든 제도가 됐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집단적인 노력으로. 근데 만약 바뀌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돼야 돼요. 정말 좋다고 평가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을 보면 인사하는 거. 그거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르신을 만나서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버스 같은 데서 공공좌석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사회 문제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나 혹은 여성의 투표권 같은 문제.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다뤄볼게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어야만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악플 같은 것들. 과거에는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도가 점점 지나친 거예요. 아무리 익명성이고 표현의 자유지만 그 특정인,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되겠죠. 그 공인들이나 연예인들한테 진짜 도가 넘는 비방하는 글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과 집단적인 노력, 이 인식을 개선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혹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인터넷 실명제 같은 그런 개선이 가능하면서도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 바람직하지 못해 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악플 문제, 요새 악플로 인해서 최근에 자살,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았잖아요. 그 네,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그 두 사례나 있었잖아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떠올릴 거예요. 여자 연예인 두 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람직지 못한 상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입니다. 또요.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거에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홍수 같은 건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관리 제방이나 뚝이나 댐을 관리하지 못한 아까 말한 것처럼 부실공사거나 이럴 때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거는 그 홍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더 심하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사회 문제는 상대적이다라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요, 예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날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세먼지나 이제 물 같은 게 있죠. 물 사 먹는 거. 가족 그 나이가 많은 그 집에 나중에 가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한테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 뭐 삼촌이 됐든 뭐 외삼촌이 됐든 아무튼 그런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물을 사 먹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선생님 엄마는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너무 깨끗한 물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사 먹게 돼요. 그렇게 이제 물을 사 먹게 되니까 이 물 오염, 수질 오염에 대한 게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어떻게 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거.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해서 배우는데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요. 되게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주주의의 꽃이고 정말 직접 참여 민주주의했고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었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이 정치에 참여했고요. 여성이나 외국인이나 노예, 심지어 노예가 있어요. 노예 등은 제외되었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여성 외국인 노예에 대한 차별이 사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고 노예라는 건 없다. 어떻게 인간 위에 올라설 수 있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성 인권 운동, 그다음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게 널리 행해지면서 역사적으로 행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력을 했기에 현재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요. 노예 제도도 폐지된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인식되지 못하더라도 현재는 인식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더라도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재는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차이를 우리 사회 문제의 상대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찾아봐야 되고, 그러나 사회 문제가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현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이러한 현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과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인식했길래 그 당시에는 어떠한 노력을 가하지도 않았는지, 그럼 현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해서 이제 연구를 설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항상 선행 연구, 앞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혹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기는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러한 선행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기에 이걸 사회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혹은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생각을 안 했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여겼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즉 서론 과정에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목적을 쓰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가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노력에 주목을 해야 좀 더 합리적이고 풍성한 걸 쓸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인식했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것보다는 과거에 인식했던 문제보다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좀 더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요. 사회 문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 내 지금 현재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리마인드하는, 브레인스토밍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10분을 줄 거예요. 여기 오른편에 보면은 브레인스토밍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10분 동안 가능한 빨리 많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라도 전부 생각해보고 쓸 거예요.
활동지 선생님이 올려놓을 건데요. 그 활동지에다 이제 적으시면 돼요. 자, 바보 같다는 생각, 아우, 노. 오히려 그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앞에도 말했듯이 사회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 있는 상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어요. 초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선생님이 10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문제야.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체 사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적 문제를 무조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집단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개인의 문제 완전 나 혼자 나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문제 말고요. 내가 우리 집단이 집단의 규모는 상관없지만 그 집단 어떤 공동체가 여기는 문제 사회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레인스토밍 해봅시다. 그냥 다 우르르 말하면 돼요. 원래 이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말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와야 이게 더 풍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라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다 잠깐 강의를 멈추고 10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네, 모두 멈추고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활동지에다가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봤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 브레인스토밍 잘 못했다, 진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 친구들과 대화, 그 원격 수업이 아니라 뭐 학교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뭐 페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너가 생각할 때 사회문제 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눠본다던가 아니면 뭐 가족이랑 나눠본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뉴스 같은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사회 문제고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야라는 걸 그런 문제인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고 현재 브레인스토밍이 안 됐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한번 사회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 같은 거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앉아서 수강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배운 것들 키포인트 정리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딱 정리해보고요. 선생님 활동지 올려놓은 거에 이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쇄를 하셔가지고 자필로 쓰셔도 되고요. 컴퓨터로 그냥 그대로 쳐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키포인트 정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키포인트 정리는 사회현상이에요. 핵심 단어 1. 사회현상. 사회현상. 자연현상과 비교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예시도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의도만 들어가면 전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예시는 엄청 많으니까 얘보다는 특징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단어 두 번째.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 문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동체가 둘 이상, 셋 이상 우리 집단이 여기는 어떤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핵심 단어 세 번째는 사회 문제는 상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거나 문제로 여겼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약간 부족했더라면 현재에 들어서 더 풍부하고 넓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과거의 것들에도 주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과거에 있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래야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해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네, 그래도 끝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로 참 고생하셨고요. 우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못 만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만약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방에다가 아마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과제를 올릴 때 그러한 내용 등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전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